자, 일반 전표 메인 매출 입력하기 전에 계정 과목 코드 외우자.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 돼요. 공통상. 자, 요 정도는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요 정도는 기본이니까 이 코드를 꼭 외우셔야 입력할 때 좀 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101 현금, 102 당좌예금, 103 보통예금, 108 외상매출금, 110 받으러 그 다음에 부채 중에 251 외상매입금, 252 지급원, 253 미지급금. 얘네가 이제 빈도수가 높기 때문에 이 정도는 무조건 외워야 된다. 이번 시간에는 전산세무이익의 118의 실무를 해볼게요. 자, 우리 회사는 중동상해고 전자제품을 제조 및 도소매하는 중소기업이에요. 알아둬야 되겠죠? 자, 그럼 입력시 유의사항을 볼게요. 입력시 유의사항은 오늘만 볼 거예요. 꼭 숙지를 해 두셔야 되겠죠. 첫 시간이니까 해보는 거고 다음 시간부터는 요거를 하진 않을 거예요. 자, 일반적인 조교의 입력은 생략하지만 일반적인 조교는 생략할 거고 타계정 대체 거래는 조교 번호를 선택하여 입력한다. 타계정 대체만 조교를 넣는다 그런 뜻이에요. 자, 뭐 1급 하신 분은 1급 때 배웠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럼 타계정 대체가 뭐냐면 상품, 제품, 원재료가 대변에 왔을 때 이거를 적요 8, 여기 적요 8 타계정 대체라 그래요. 적요란에 8번을 넣는 거예요. 좀 이따가 보여는 드릴 거예요. 원래 상품, 제품 같은 경우는 파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상품 팔면 상품 매출, 제품 팔면 제품 매출 하는데 팔지 않고 나간 경우에요. 자, 예제 문제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우리 회사 제품을 거래처에 선물로 줬어. 그러면 제품이 나가요. 매출이 아니죠? 제품을 그냥 준 거야. 팔지 않고. 그럼 제품이 나가고 이럴 때 제품에 적요 8 해줄 거야. 좀 이따 보면 돼요. 그리고 거래처에 줬으니까 뭐 기업 업무 추진비. 예전엔 접대비라고 했었죠?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원재료 같은 경우는 사와서 뭐를 해요? 파는 게 아니에요. 원재료는 사와서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대변을 갈 일이 없어. 그런데 가는 경우가 있죠. 자, 우리 회사가 사과 주스를 만드는 회사인데 그러면 뭐가 원재료예요? 사과가 원재료잖아요. 그죠? 이 사과를 우리 직원들 야식으로 줬어. 원재료가 나가겠죠. 원재료 나가고 우리 회사 직원 준 거니까 복리후생비 이렇게 분개해요. 이럴 때도 원재료에 적요 8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분개를 했을 때 일반 전표 메인 매출 공통이에요. 대변에 상품, 제품, 원재료가 오면 여기에다가 적요 8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뭐 여러분들은 뭐 해볼 필요는 없어요. 한 번만 보면 느낌이 딱 오니까 그냥 편하게 보기만 하세요. 자, 1월 7일 기업업무 추진비 제품 이거잖아요. 그죠? 자, 일반 전표 1월달 01 7일 07 3번 차변 뭐 입력은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전산 세무면 뭐 전산회계 1급도 배웠을 거고 그러니까 차변에 기업 업무 추진비. 자, 옆으로 갈 때 뭐 눌러요? 엔드키를 누르는 거예요. 엔드키 누르면 한 번에 가죠. 얼마였죠? 5만원? 5만. 그 다음에 4번 대변에 뭐가 가요? 제품. 이렇게. 얘를 적요파를 해주라는 거잖아요. 그죠?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적요의 숫자 8을 누르면 타계정 대체 이렇게 타계정으로 대체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적요 8이다. 이렇게. 하나 더 볼까요? 자, 1월 25일 그쵸? 복리후생비 원재료. 자, 25일 3번 차변에 복리후생비 엔드키 금액으로 할 때는 엔드키 얼마였죠? 금액을 까먹었네. 만원. 자, 만원. 자, 그 다음에 4번 대변에 원재료예요. 원재료. 이렇게. 원재료. 얘도 뭘 해줘야 된다? 적요 8. 이렇게. 그래서 분개를 했을 때 대변에 상품, 제품, 원재료가 오면 거기에 해당되는 상품, 제품, 원재료의 거기에만 적요 8. 적요란에 숫자 8. 이게 적요 8이에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2월 8일이고요. 3번 차변에 통신비죠, 통신비. 통신비. 사무실이니까 800번대를 쓴다, 이런 뜻이에요. 판매비 관리비 거. 엔드 58,000원. 그 다음에 4번 대변에 보통 예금이죠? 보통 이렇게. 자, 그러면 500번대, 800번대 이해 가셨죠? 자, 입력 시 유의사항, 타계정 대체, 저교발 넣는 거, 그 다음에 채권 채무는 일반 전표랑 메인 매출은 좀 달라요, 그죠? 일반 전표는 채권 채무에 대해서 거래처를 꼭 넣는 거, 그 다음에 500번대, 800번대 구분하는 거 배웠어요.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일반 전표. 자, 1번. 영업부에서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 거래처와 식사하고 식사대금 47만 5천원을 카드로 결제했대요. 자, 거래처와 식사를 했으니까 뭐예요? 기업 업무 추진비죠. 47만 5천원. 그 다음에 그쵸? 카드를 결제했으니까 미지급금. 그쵸? 47만 5천원. 자, 미지급금은 거래처를 넣어야 되는 곳이에요. 그죠? 그래서 시험 볼 때도 거래처를 써야 되는 곳은 밑줄을 쳐놓으세요. 이렇게. 밑줄을 쳐놓고, 밑줄 친 곳은 거래처를 넣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됐죠? 자, 2번 문제. 2023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결손금이 발생하여 2023년에 원청 징수된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청 징수 금액 15만원을 보통예금 계좌로 환급받았다. 단 관련 계정 과목을 조회하여 입력하시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2번 보면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원천징수예요. 원천징수라는 거는 뭐예요? 세금 떼는 거예요. 세금 떼는 거. 세금 떼는 걸 원천징수라는데 세금 떼는 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내가 돈 줄 때 세금 떼는 거. 그건 뭐예요? 대변의 예수금이죠. 예를 들어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세금 떼고 돈을 줬어. 그럼 차변의 교육훈련비, 대변의 예수금, 뭐 보통예금 이렇게 분개하죠. 자, 그 다음에 돈 받을 때도 세금을 떼잖아요. 그죠? 여기 이자 수익 있지만 자, 내가 이자 수익을 받는데 세금 떼고 받았어. 원천 징수하고 받은 거야. 그럼 대변에 뭐 이자 수익 100만원, 차변에 자, 세금 떼고 받는 걸 뭐라 그래요? 선납세금이죠. 선납세금 뭐 15만원, 나머지 보통예금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 15만원을 보통예금 계좌로 환급받았대요. 자, 볼까요? 자, 그러면 보통예금 통장으로 돈이 들어온 거예요. 보통예금 얼마가? 15만원이 이렇게 되고, 자, 차변에 보통예금, 대변에는 예전에 자, 이자 수익, 대변의 이자 수익 뭐 100만원, 차변의 선납세금, 그쵸? 세금 떼고 받은 거죠. 세금을 낸 거죠. 그거를 환급받았으니까 여기 뭐가 돼요? 선납세금. 조금 어렵네요. 이거는 이 문제는, 그죠? 이렇게 분기를 하면 되겠죠.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선납세금. 자, 3번 문제. 당사는 주식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하여 보통주 5,000주를 주당 5,500원에, 그쵸? 액면가액은 5,000원짜리예요. 감자의 뜻이 뭐예요? 자본금을 줄이는 거예요. 감자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감소한다, 자본금이. 이렇게 생각해요. 자, 감자는 감소하는데 뭐가? 자본금이. 증자, 반대로 증자가 있죠. 증자는 증가한다, 자본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주식을 발행하는 거예요. 증자는. 자, 그러면 뭐 어려운 분계는 아니에요. 이것도. 자, 일단 볼까요? 감자를 하면 자본금을 제일 먼저 할 일이 자본금을 차변했어요. 자본금이 줄어드는 거니까. 자, 자본금 따질 때는 뭘로 짜져요? 액면으로. 자, 5,000주 곱하기 액면 5,000원. 5525.
2,500만 원이야. 2,500만 원이 줄은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돈을 얼마를 준 거예요? 5천 주를 얼마에? 5,500원에 보통량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5, 25, 5, 25. 그럼 얼마가 돼요? 2,750만 원. 자, 보통 예금 2,750만 원. 이렇게 분기할 수 있죠. 자, 일단 여기까지 설명하자면, 자, 감자를 하면 자본금을 줄이는 거잖아요. 그죠? 자본금은 항상 액면이에요, 액면. 그래서 5,000주 곱하기 액면 5,000원 하니까 2,500. 그래서 자본금 2,500을 줄이는데, 우리가 돈을 얼마 썼어요? 보통예금 통장에서 2,750만 원이 나갔어요. 그쵸? 5,000주를 5,500원에 보통예금 통장으로 매입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 봤을 때는 뭐가 생겨요? 차변에 차익이 생기죠? 이게 뭐다? 감자 차손이에요. 차변에 차익이 생기면 감자 차손. 지금 감자를 하니까 감자 차손. 만약에 차익이 대변에 생기면 감자 차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차익이 차변에 생기는데 원래는 뭐예요? 감자 차손 아직 답이 아니에요. 차이 나는 금액이 얼마야? 250만 원. 250 이렇게 할 건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자, 자본 항목은 서로 상계하는 게 원칙이에요. 감자 차손이랑 뭐랑 상계할 수 있어요? 감자 차익이랑 상계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있는 거예요. 매도 가는 증권은 지금 얘는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면 서로 반대되는 것끼리 상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매도 가는 증권 평가이익이랑 매도 가는 증권 평가손실 걔가 두 개가 상계할 수 있고 감자 차익이랑 감자 차익이랑 상계할 수 있죠. 그래서 원래 감자 차익이 대변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감자 차손이 났으니까 그쵸? 자, 그래서 감자 차익에서 얼마를 180만 원을 먼저 상계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부족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뭘로? 감자 차손 차이 나는 금액이 얼마예요? 70만 원? 이렇게 되겠죠. 70만 원. 자, 이해 갔나요? 조금 어렵죠? 세무라. 자, 다음 문제 4번. 하나의 상품 매입대금 1억 9,700만원 전액을 외화 보통예금 통장에서 송금하여 결제하고 수수료는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다음과 같은 전자계산서를 받았다. 단 수수료는 판매비로 처리하며 하나의 전표로. 자, 볼까요? 자, 상품 매입대금이 뭐겠어요? 상품을 사왔는데 매입 대금이니까 돈을 아직 안 준 거예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외상 매입금을 뜻하는 거예요. 이건. 그러면 여기다 써볼게요. 자, 외상 매입금을 갚았으니까, 그쵸? 그럼 분계가 사실 뭐 세무침이면 한 번에 풀 수 있지만, 그죠? 자, 외상 매입금을 어디에서 나간 거예요? 보통예금 통장에 나간 거예요. 그럼 여기 써볼까요?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이 나갔어요. 뭐가? 외상 매입금이. 자, 외상 매입금 얼마예요? 1억 9,700. 그런데 자, 그런데 외화 통장이기 때문에 외화가 예금돼 있어요. 자, 얼마를 이체했냐면 15만 달러. 그럼 환율을 정해서 1,300원이 환율이. 그래서 우리나라 또 원화로 환산을 하자면 1,950만 원이 나간 거예요. 그죠? 아니, 1억 9,500만 원이. 1억 9,500만 원이 외화 통장에서 나갔다. 자, 그 다음에 수수료가 있죠. 수수료 있네요. 2만 원. 수수료 뭐로 처리해요? 수수료 비용 얼마다? 2만 원. 이렇게 되겠죠. 수수료 비용 2만 원. 자, 여기까지 하고 차변에 차익이 또 생기잖아요. 그죠? 차변에 차익이 생기면
외환 차손. 대변에 차익이 생기면 외환 차익. 잠깐만. 수수료는 그걸 안 받네.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요거까지 쓰고 수수료는 뭘로 지급했다? 현금으로.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차익을 보면 되겠죠. 차변에 차익이 생기면 외환 차손, 대변에 차익이 생기면 외환 차익. 지금 차익이 대변에 생기죠? 그러니까 외환 차익 이렇게 되겠죠. 외환 차익 얼마예요? 차익이 200만원. 자, 됐죠? 5번 문제. 당사는 금융기관에 퇴직연금 상품에 가입하였으며 당해 연도 퇴직급여로서 생산직 직원에 대해서는 확정급여형 상품으로 2,500만원, 판매직 직원에 대해서는 확정기여형 상품을 1,500만원을 보통유예 계좌에 이체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뭐 이것도 1급할 때 배웠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확정급여형이 있고, 그쵸? 확정급여형은 뭐예요? 자, 급여가 아니에요. 확정급여형이 들어가지만 얘는 퇴직연금 운용자산. 그 다음에 확정기여형은 퇴직급여로 처리해요. 어차피 분개할 거 안 써도 됐을 뻔했네, 그죠? 어쨌든 외우시면 되겠죠. 자, 일단은 생산직은 뭘로 한대요? 확정급여형. 확정급여형이니까 퇴직연금 운용자산. 얘는 자산이에요. 얼마냐면 2,500. 자산이니까 500번째, 800번째 따질 건 없죠. 자, 그 다음에 사무직권은 뭐예요? 확정기여형. 그러니까 퇴직급여. 얘는 또 비용이에요. 얼마냐면 1,500만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돈은 어디서 나갔어요? 돈은 보통예금 통장에서. 보통예금. 그러면 합치면 얼마예요? 4,000만원. 이렇게 분개를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인 매출 전표. 자, 메인 매출 전표를 할 때는 유의사항이 좀 있죠. 자, 메인 매출 전표는 일단은 거래처부터 볼까요? 메인 거래처를 쓰기 때문에 거래처 변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카드나 어음 배서량도 가지급금은 뭐를 한다? 거래처 변경. 뭐 이건 일단은 알아두세요. 그래서 거래처 변경은 이 세 가지 경우뿐이 없어요. 카드, 어음 배서량도 가지급금.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보통 공급가액을 쓰는데 공급 대가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공급 대가를 쓸 때는 언제다? 카과, 현과, 건별은 공급가액 나눴다가 공급 대가. 부가세를 합쳐서 쓴다는 뜻이에요. 공급 대가가 부가세를 합쳐서 쓴다. 그럼 자동으로 나눠주죠, 이런 거는. 좀 이따 나오면 또 보여드릴게요. 자, 메인 매출 전표까지 하고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1번 전표 메인 매출은. 자, 메인 매출 1번. 새로 출시한 상품 홍보를 위하여 판매 부서에서 광고 대행사인 방감국에 홍보용 영상 제작을 위하여 배포하고 전자 세금 계산서 있죠. 과세라는 얘기죠. 대금은 2월 말에 지급하기로 했다. 이렇게. 그렇죠? 당연히 미지금 쓸 거예요, 뭐. 자, 그러면 일단은 목적이 뭐예요? 광고예요, 광고. 그래서 차변에 광고 선전비, 부가세 있고 대변에 돈이 어디서 나갔어요? 대변에 아직 돈을 안 줬으니까 2월 말에 준다. 미지급금.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과세 유형은 뭐예요? 세금 계산서니까 50일 과세. 자, 메인 매출할 때는 일단 과세 유형부터 쓰는 게 좋죠. 50일 과세. 이 과세 유형을 꼭 외우셔야 돼요. 자, 차변에 뭐가 있어요? 광고한 거니까 광고 선전비 얼마냐면 보이시죠? 160. 그 다음에
VAT 차별은 뭐예요? 대급금. 대급금. 얼마냐면 16만원. 이렇게. 해주고, 대변에 뭐예요? 미지급금. 미지급금 합쳐서 합계가 있죠. 176만원. 176만원. 이렇게 하면 끝이죠. 시험 볼 때도 정보문 요거만 쓰면 돼요. 요거만. 요렇게만. 하고 입력할 때 뭐 거래처는 보고 쓰면 되니까. 그쵸? 우리 회사 이름이 뭐예요? 우리 회사 이름이. 우리 회사 이름이 자, 우리 회사 이름은 프로는 보면 여기 메뉴에 있어요. 여기. 중동상해. 자, 그 다음 2번 문제. 정성상에 제품을 공급하고 공급은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 매출이겠죠. 계약금으로 받은 2천만원과 정성상해가 배서양도 받은 한일무역 발행 약속금이 6천만원 그리고 보통예금 3천만원 이렇게 돼 있네요. 너무 크니까 자 분개해 볼게요. 자, 제품을 파는 거예요. 그죠? 제품 매출, 이거 잘 안 보시면 책 보시면 돼요. 제품 매출 1,000만원, 1억이네요. 제품 매출 1억, 부가세 1,000만원 이렇게 돼요. 그리고 세금 계산서니까 과세 유형은 뭐다? 11과세다. 과세형부터 쓸게요. 11과세 해주고. 자, 팔았으니까 대변부터 쓰면 되겠죠? 제품 매출. 얼마냐면 1억. 그 다음에 VAT 대변은 예수금이라고 그래. 예수금 1,000만원 해주고. 자, 돈 받는 게 너무 다양해요. 그죠? 자, 일단은 2천만원은 옛날에 받은 계약금 뭐예요? 선수금이죠. 선수금이 2천. 뭐가 유명하다? 쌀. 자, 그 다음에 배서양도 받은 거니까 바드러움. 바드러움 얼마예요? 6천이고 그 다음에 3천은 보통예금. 됐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바드러움은 배수양도를 했기 때문에 얘는 거래처를 변경해야 돼요. 좀 이따 입력할 때 잘 주의 있게 보면 되겠죠. 이렇게 밑줄을 쳐놓으세요. 거래처를 넣을 거다. 거래처 변경할 거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대안으로부터 수출용 원재료 공급가액 500만원을 매입하고 구매확인서 나오면 12영세를 말하는 거예요. 12영세. 또 포인트가 있죠. 영세율 세금 계산서. 영세율 세금 계산서면 12영세. 자, 대금은 4월 18일 현재 지급되지 않았다. 이렇게 되겠죠. 자, 볼까요? 원재료를 매입했는데 영세야. 그럼 매입 영세잖아요. 그죠? 매입 영세 몇 번? 52 영세.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뭘 사온 거예요? 사왔으니까 사온 거부터. 원재료. 얼마냐면 5천. 5천이 아니라 500. 이렇게 해주고. 자, 영세니까 부가세 없죠? 영세니까 부가세 없고. 돈은 아직 안 줬대요. 그럼 뭐예요? 외상 매입금이죠. 외상 매입금. 상품 제품 원재료니까 외상세 쓰는 건 당연히 알죠. 이렇게 하면 분개가 됐죠. 자, 6번 문제. 당사는 제품 홍보를 확대할 목적으로 사용할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는 소형 승용차 2000cc를 달라 자동차에서 구입하고 전자 세금 계산서
일단은 대금 중 310만원 현금, 나머지는 미지급 상태래요. 자, 자동차가 나오면 불공인지 아닌지 따져야 되겠죠. 자동차 불공이 안 되려면 1000cc 이하, 9인승 이상 또는 공장차, 화물차, 트럭은 불공이 아니에요. 나머지는 다 불공이야. 그럼 이건 불공이죠. 그냥 2000cc. 자, 분개를 해볼게요. 일단은 불공이니까 뭐예요? 54 불공이에요. 불공. 차를 사왔으니까 차량 운반구예요. 차량 운반구. 자, 불공은 부가세 합쳐야 되겠죠? 자, 차가 2100만원에 부가세 210만원 합치면 얼마예요? 2310만원. 불공은 부가세를 합쳤었죠. 2310만원. 이렇게 해주고. 자, 돈을 아직 안 줬으니까 미지급, 현금도 있네. 자, 310만원은 현금으로. 그쵸? 이게 현금부터. 현금으로 준 거는 310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미지급금. 나머지가 얼마예요? 여기 밑에 써있죠? 2천만원. 미지급금 2천. 뭐가 유명하다? 쌀. 자, 됐죠? 자, 5번 문제. 싱가포르에 소지하는 랜드로버에게 제품 3,000달러의 중개무역 방식으로 수출하였다. 대금은 다음과 같이 받기로 하고 선적한 당일 18,000달러가 보통예금에 입금됐대요. 자, 이와 관련하여 적용된 환율은 아래의 표와 같다. 6월 20일 회계처리를 하죠. 자, 지금 6월 20일 분개를 할 거예요. 좀 복잡해 보이죠? 자, 보시면 지금 3만 달러를 수출한 거예요. 3만 달러를 수출했는데 일단 18,000달러는 보통예금 통장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18,000달러 그쵸? 곱하기 자, 6월 20일 환율이 얼마예요? 선적일 환율 6월 20일 환율 여기 있죠? 1,200원이에요. 1,200원. 1,200원. 자, 18,000달러 곱하기 1,200원 하면 얼마가 나와요? 2,160만원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몇 달러? 12,000달러. 12,000달러는 자, 12,000달러는 7월 15일날 받을 예정인 거야. 받을 예정. 근데 7월 15일 환율이 사실 이건 미래 환율인데 알 수는 없어 사실은. 이게 문제가 사실 약간 오류죠. 물론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기. 자, 7월 15일 환율을 1,300원이라고 알 수 있다고 해서 이걸 적용하는 게 아니야. 그렇죠? 오늘 현재 자, 내가 3만 달러를 그쵸? 팔았는데 18,000달러는 받았어. 그쵸? 보통예금 통장으로. 그리고 나머지 12,000달러는 아직 안 받은 거죠. 외상이야. 그쵸? 당연히 현재 시점에 외상인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현재 환율을 적용해야 돼. 그러니까 얘도 환율은 오늘 환율, 6월 20일 환율을 적용해야 돼요. 곱하기 얘도 1,200원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실제 돈 받았을 때 환율 따져서 뭐 외환차손, 외환차익 따지면 되겠죠. 그래서 18,000달러는 지금 받았고 12,000달러는 외상인 거죠. 당연히 오늘 현재 기준 환율을 따져서 외상을 따져야 되겠죠. 자,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1,440만원 나오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한번 공개를 해볼게요. 자, 일단은 직수출이에요. 직수출. 중개무역 방식 직수출. 뭐 영세였으면 영세율 세금 계산서 나왔을 거예요. 이건 직수출한 거예요. 자, 직수출이니까 16 수출. 16 수출. 이렇게 되죠. 자, 팔았으니까 파는 것부터 대변에 제품 매출이에요. 제품 매출 가격은 좀 이따 쓸게요. 자, 당연히 16 수출 12 영세는 부가세가 없어요. 일단은
18,000달러는 지금 받은 거죠. 보통예금 통장으로 받았어요. 2,160만원. 그 다음에 12,000달러. 얘는 뭐예요? 외상이에요. 외상. 외상 매출금 1,440만원. 두 개 더하니까 두 개 더한 게 얼마예요? 3,600. 이렇게 되겠죠. 자, 일반 전표 메인 매출 한번 봤는데 일반 전표 메인 매출을 좀 스피드하게 입력을 해볼게요. 뭐 입력은 못 하시는 분이 당연히 없겠죠. 여기 전산 세무니까. 그래서 좀 스피드하게 입력을 해볼게요. 자, 일반 전표부터. 일반 전표 클릭. 자, 1번 문제 1월 5일 이렇게 돼 있죠. 월부터 쓰면 되겠죠. 우리 배운 대로. 자, 1월달 01 하고 엔터. 며칠이에요? 5일 05. 자, 3번 차변. 차변에 뭐 있어요? 기업 업무 추진비. 네, 영어로 나와. 기업 업무 추진비. 판매비와 관리비 거죠. 영업부 거래처니까. 자, 금액으로 갈 때는 엔드. 47만 5천원 해주고. 자, 날짜는 그냥 엔터. 4번 대변. 미지급금. 미지급금. 코드를, 요런 거를 코드를 외우라는 얘기죠. 미지급금 253이에요. 이렇게. 자, 미지급금 거래처 써야 되죠. 카드를 결제했으니까 카드 거래처. 무슨 카드예요? 국민카드예요. 국민카드. 이렇게. 합계는 맞으니까 밑으로 내리면 돼요. 자, 또 ESC 한 번만 누르시고 월이 바뀌었어요. 2번. 자, 04 엔터. 며칠이에요? 30. 3번 차변에 보통예금이니까 103 보통예금 엔드. 금액은 15만원. 이렇게. 날짜 엔터. 4번 대변에 뭐 있어요? 선납세금. 필기 해놓으신 거 보면서 입력하시면 돼요. 4번 대변에 선납세금. 원래 아까 4번 대변 셌었으면 합계가 자동으로 떴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자, 8월 달이에요. 이게 이제 1급 같은 경우는 날짜가 이어지는 게 많지만 세무는 거의 없어. 자, ESC 누르시고. 자, 8월 달이니까 08 엔터. 며칠이에요? 14일. 자, 3번 차변에 자본금이 있죠. 자본금. 자본금이에요. 엔드키. 얼마냐면 2,500. 자, 날짜 엔터. 똑같은 거 안 쳐도 돼요. 차변 엔터. 감자 차익부터. 감자 차익이 엔드키. 얼마냐면 180. 날짜 엔터. 또 차변 있으니까 또 차변 엔터. 감자 차손 70만원. 날짜 엔터. 이제 4번 대변이죠. 4번 대변에 103 보통예금. 합계는 자동으로 맞춰졌죠? 그럼 그냥 방향키로 내리면 돼요. 방향키 내리고. 자, 4번 문제는 10월 1일이네요. ESC 한번. 자, 10월달 10월 엔터 치고. 물론 10월 1일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어요. 자, 1일 3번 차변에 외상 매입금이에요. 외상 매입금. 아이고. 그쵸? 외상 매입금. 자, 거래처 써야 되겠죠? 거래처는 어디에요? 하나예요. 하나. 이렇게. 엔드. 금액은 1억 9,700. 그 다음에 날짜에 또 차변 있잖아요. 그죠? 수수료 비용 800번대. 얼마냐면 2만원. 날짜 엔터. 차변 끝났고 4번 대변에 보통예금부터 103 보통예금 엔드. 고쳐주면 돼. 그냥 저거 무시하고 고쳐주면 돼. 1억 9,500. 날짜 엔터. 또 대변 엔터. 현금 있었죠? 101 현금 엔드. 2만원이죠? 2만원 고쳐주고. 날짜 엔터. 대변 엔터. 뭐 있어요? 외환 차익이에요. 대변이고 외환 차익
200만원. 맞잖아요. 그죠? 밑으로 내리면 끝.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자, 10월달. 마침 10월이잖아요. 그죠? 5일. 지금 10월달 맞잖아요. 월 잘 봐야 돼, 지금. 10월 5일. 자, 3번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퇴직연금 운용자산. 엔드 2,500. 이렇게. 그 다음에 날짜 엔터. 자, 차변도 엔터. 퇴직급여예요, 이번엔. 퇴직급여. 근데 사무실이니까 800번대 좀 많이 내려가야 돼요. 800번대 퇴직급여 선택해야 돼요. 이해가시죠? 판매직 사원이니까. 여기 있네요. 그렇죠? 퇴직급여. 자, 엔드. 금액은 1,500. 그 다음에 날짜 엔터. 4번 대변에 뭐예요? 103 보통예금 합계 4,000. 1번 전표 이러면 끝나는 거죠. 뭐 1급 때 많이 했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빠를 거예요. 일반 전표 했고, 이제 메인 매출 전표도 입력을 해볼게요. 메인 매출 전표. 자, 메인 매출 클릭하시고, 메인 매출 클릭. 1번부터. 자, 1월 달이에요. 01 엔터. 며칠이에요? 06 1월 6일. 자, 과세 유형을 다 쓰셨잖아요. 그죠? 자, 50일 과세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숫자를 직접 누르면 돼요. 50일 누르면 과세로 바뀌어요. 50일 과세. 자, 품목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 채점 대상도 아니고 광고 이렇게 써도 되고 그냥 편하게 쓰세요. 광고. 자, 옆으로 갈 때는 방향키로 가세요. 정말 엔터 쳤지만 방향키로 가야 좋죠. 자, 얘도 얼마냐면 160 부가세 16만원. 거래처는 메인 매출 정표는 여기다 메인 거래처를 쓰기 때문에 그죠? 일일이 안 써도 돼요. 방방곡곡이에요. 방방곡곡. 자, 전자가 있으면 여기다 해주는 거죠. 뭐 전자세금 계산, 전자계산서, 전자자 있으면 얘도 전자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숫자 1번. 분계는 무조건 3번 혼합으로 하세요. 3번 혼합 이렇게. 그럼 밑에 조금 올릴게요. 밑에 분계가 시작되는 곳이에요. 자, 차변의 원재료가 아니라 뭐예요? 광고 선전비. 바꿔주면 되겠죠. 광고 선전비. 판매비 관리비 거 해주고. 그 다음에 4번 대변에 미지급금 몇 번이에요? 253. 미지급금 176만원. 그럼 끝이죠? 엔터. 자, 그 다음 2번 문제 2월 2일이네요. ESC 3번 2월달 02 엔터. 며칠? 2일 02. 자, 과세 유형은 10일 과세. 필기 다 하셨으니까. 제품 팔았으니까 제품 이렇게 쓰세요. 제품. 자, 금액은 얼마예요? 1억. 이렇게. 거래처 정성상회. 그 다음에 전자 있잖아요. 그죠? 1번 전자, 3번 혼합. 이렇게. 그럼 대변은 제품 매출 부가세 맞죠? 그러면 차변만 해주면 돼. 3번 차변에 뭐 있었어요? 선수금. 선수금이 2,000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또 3번 차변에 자, 순서대로 보면 이제 바드럼이 있었어. 바드럼. 바드럼. 자, 바드럼 얼마? 금액 쓰고 바꿔줄게요. 금액은 6,000. 아까 이 거래처 변경이 있다고 그랬어요. 거래처 변경. 거래처 변경은 보고 넘어갈까요? 자, 메인 매출 전표에서 거래처 변경하는 경우가 있어요. 카드나 어음 배서형도 가지급금. 지금 2번 문제는 어음 배서형도에 해당되죠. 시험 문제 보시면 어음 배서형도이기 때문에 거래처를 변경해 줘야 돼요. 자, 지금 거래처가 얘는 어음을 배서형도에 받았기 때문에 정확히는 어음 배서형도 받았죠. 누구 거? 한일무역 거야. 그러니까 여기 어음 주인은 한일 이렇게 한일무역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해 가셨죠?
자, 그 다음에 또 3번 차변에 뭐 있어요? 보통예금 103 보통예금 3천만원 맞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4월달이네. 그러면 ESC 한번 누르고 잠깐만요. 자, 이거는 뭐 뒤에 문제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 그죠? 냅두고 ESC 자, 아니요 할게요. 자, 3번 문제 4월달이에요. 공사 며칠이냐면 18일 50이 0세죠? 50이 0세 원재료 이렇게 쓸게요. 품목은 중요하지 않아요. 원재료 금액은 500만원 거래처는 대한 자, 그 다음에 얘도 0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전자 있는 거예요. 1번, 그 다음에 여기 3번. 이렇게. 자, 원재료 사와갖고, 그죠? 차변의 원재료. 대변의 뭐예요? 4번 대변의 외상매입금. 몇 번이에요? 251 외상매입금. 그냥 끝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6월달이에요. ESC 한번. 06 엔터. 자, 며칠이냐면 5일 05 자, 과세유형은 54불공이죠. 54불공. 54불공. 승용차. 자, 불공은 입력할 때는, 그죠? 합치기 전 거를 입력해야 돼. 그쵸? 얼마예요? 2100에 210. 원래 차가 2100에 부가세 210인데, 우리가 불공을 선택했기 때문에 합쳐지는 건 밑에서 자동으로 합쳐질 거예요. 이렇게 쓰고, 자, 거래처는 어디냐면 달러 자동차. 자, 전자 얘도 있죠? 전자 있고, 자, 불공은 불공 사유를 써야 돼. 여기서 F2를 누르면 쉽게 들어가요. 이거 눌러도 되고, F2. 자, 불공 사유가 쭉 있잖아요. 그죠? 자동차 불공은 몇 번이에요? 있죠? 3번에 해당돼요. 여기. 그 다음에 3번 혼합. 이렇게. 자, 그러면 원재료를 뭘로 바꿔줘요? 차량 운반구. 자, 불공을 선택했기 때문에 밑에서 자동으로 합쳐진 거죠. 이렇게 2310만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4번 대변에 자, 현금 몇 번이에요? 101 현금 310만원 해주고, 또 4번 대변에 뭐 있어요? 미지급금 253번이죠. 미지급금 2000 맞죠? 엔터 하면 끝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6월 같은 6월 달이네요. 그죠? 그럼 나갈 필요 없어요. 6월 20 자, 16 수출이잖아요. 그죠? 16 수출 제품 자, 얼마예요? 3600이죠. 제품 매출이 3600. 그 다음 거래처는 랜드로버 자, 0세율 구분이 나와요. 얘도 0세율 구분. 여기도 F2 별거 없어요. 16 수출이면 1번 12 0세면 3번. 우리 지금 16 수출을 선택했으니까 여기 1번을 선택하면 되겠죠. 자, 수출 신고번호 없잖아요. 그죠? 있으면 써주면 돼. 근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혼합 이렇게. 자, 제품 매출 맞고 3번 차변에 103 보통 예금이 2160 그리고 3번 차변에 외상 매출금 3번 차변에 108 외상 매출금 1440 그래서 기본적인 코드는 꼭 외워야 된다. 그럼 다 입력했죠? 엔터. 일반 절표 메인 매출이 끝났어요. 자, 문제 3번 볼게요. 부가세와 관련된. 자, 1번. 다음은 2014년 이익이 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의 신용카드 매출, 신용카드 매입 자료이다.
아래 자료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기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 명세서를 작성하래요. 신용카드 매출이 있고 신용카드 매입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신용카드 매출과 관련된 건 뭐예요? 이거죠, 이거.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 그러니까 매출하는 사람이 신용카드를 발행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신용카드 매출에 해당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신용카드 매입은 뭘 작성해야 돼?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을 받은 거예요. 신용카드 전표를 받았다. 사는 사람이 이 전표를 받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 설명하자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는 뭐다? 신용카드 매출이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는 뭐다? 신용카드 매입이다. 이렇게 되겠죠. 두 개의 서식을 작성할 건데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는 신용카드 매출이에요. 얘는 뭐 별거 없어요. 되게 간단한데 일단은 좀 이따 보겠지만 입력할 때 공급 대가를 입력해야 돼요. 부가세 포함된 금액을 추가 설명 좀 이따 할 거고.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는 신용카드 매입이에요. 신용카드 매입인데 공제 가능한 것만 입력하고 공제가 안 되는 건 입력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 자, 불공, 우리가 배운 불공, 그 다음에 면세, 그 다음에 교통은 전세버스 제외예요. 그러니까 뭐 비행기, 버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전세버스는 제외니까 뭐 비행기, 기차 여러 가지 있겠죠. 택시 이런 거 안 돼요. 그 다음에 미용, 성형, 이발, 목욕, 입장권 이런 것도 안 돼요. 그 다음에 간이가세자가 법이 조금 바뀌었어요. 간이가세자인데 공급 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가세자는 세금 개선 발행을 할 수 없으니까 공제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세금 개선 수치. 지금 이거는 신용카드 매입 공제를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세금 개선 수치했다. 이중이죠. 그러면 세금 개선 우선이니까 얘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빼고 입력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입력하면서 하나씩 볼게요. 자, 프로그램은 부가세 메뉴에 있어요. 부가세 메뉴 여기에 주로 있어요. 요거랑 여기에 주로 우리 할 게 있다. 자, 뭐부터 할 거냐면 시험지 보면 여기 매출 쪽이니까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부터 해볼게요. 자, 보시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여기 있죠? 요거예요. 자, 책 보시면서 일단은 이익이 예정이라 그랬죠. 7월부터 9월. 자, 칸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보시면 여기 카과를 입력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카면 입력하는 거고, 여기는 현금 영수증 과세니까 현과, 그 다음에 현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여기에요. 여기 뭐냐면 신용카드 등 발행금액 중 세금 계산 교부. 그러니까 신용카드 등이니까 신용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 이런 건데 세금 계산서랑 중복되는 게 있으면 여기 한 번 더 입력하라 그런 뜻이에요. 여기는 신용카드랑 현금 영수증이 있는데 계산서랑 중복되는 경우 여기다 한 번 더 입력해줘라 이런 뜻이에요. 자, 책 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거는 뭐예요? 영세율 매출이에요, 매출. 그쵸? 신용카드. 자, 문제를 다시 보시면, 지금 보시면 여기 다 신용카드를 결제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영세율 매출 200만원. 그쵸? 부가세 없고, 그 다음에 제품 매출, 일반 매출이에요. 400에 40만원. 그쵸? 다 뭘로 신용카드를 결제했다는 뜻이죠. 면세 매출도 신용카드를 결제했다는 뜻이에요. 아까 뭐 입력한 대로 서 공급 대가, 부가세 포함된 금액. 그러면 요거는 부가세 없잖아요. 그죠? 200만원에. 얘는 400에 40. 부가세 포함해서 440. 요거는 같은 칸을 쓰니까 같이 더해주면 돼요. 640만원. 640만원. 여기죠? 신용카드, 과세. 640.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료는 뭐 있어요? 면세 매출이에요. 면세 100만원. 그러면 면세가 여기 있잖아요. 그죠? 여기 신용카드 면세 여기에 해당되겠죠. 100만원. 자, 그러면 끝이에요. 뭐 중복된 건 없었네요. 어쨌든 입력할 때 뭘 쓴다? 부가세 포함한 금액을 써야 돼. 부가세 포함된 금액 공급 대가라고 하죠. 자, ESC 저장해야 되겠죠. 당연히 저장하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입. 신용카드 매입은 뭘 작성해야 돼요? 여기 있죠.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 클릭. 자, 얘도 똑같이 2기 예정이니까 7월부터 9월 이렇게. 자, 얘는 입력하기 전에 안 되는 거 X 치고 되는 거만 입력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영세월 매출과 관련된 소모품 사왔어요. 당연히 되겠죠? 그 다음에 일반 과세 매출 관련 소모품 사온 거 되는 거고, 면세 매출과 관련된 소모품. 면세 관련은 뭐예요? 불공이에요, 불공. 그러니까 얘는 빼고 입력해야 돼요. 얘는 X 치면 되겠죠. 시험지에 그냥 X를 치세요. 저는 그냥 지울 테니까. 이렇게. 그럼 두 개만 입력하면 되겠잖아요. 그죠? 두 개만 입력한다. 카드는 우리 카드를 썼네요. 그 다음에 사업용 신용카드. 자, 입력을 두 개를 해볼게요. 책 보면서. 자, 날짜를 쓰게 돼 있어요. 7월 12일 이렇게 돼 있죠. 자, 구분 보면 현금이 현금 영수증, 2번 복지는 복지카드, 3번 사업용 신용카드고 4번은 일반 신용카드예요. 법인카드가 대표적인 사업용 신용카드죠. 그래서 법인카드다 그러면 사업용 신용카드 또는 사업용 신용카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일반 신용카드다 그러면 4번이에요. 자, 근데 지금 보시면 법인명의의 사업용 카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번을 선택하시면 돼요. 자, F2 눌러서 자, 거래처는 어디냐면 우리예요. 우리 자, 카드 번호도 F2 눌러서 무슨 카드 썼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카드 이거 선택하면 되고, 금액은 9만원에 9,000원 이렇게 그래서 9만원에 9,000원. 카드 정보는 여기 있죠. 요거 쓴 거 요거. 자, 그 다음에 만물 것도 똑같이 입력하면 되겠죠. 만물 것도. 자, 날짜 쓰고 8월 13일. 얘도 똑같은 카드 쓴 거예요. 3번 사업용 신용카드. 거래처는 F2 만물 있죠. 자, 여기 카드 번호에서 F2 무슨 카드 썼어요? 우리 카드. 금액은 7만원에 7,000원 하면 끝이에요. 자, ESC 저장 yes 빠져나오면 되겠죠. 자, 2번 문제. 당사는 직전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1억 원으로서 소규모 영세 법인 사업자에 해당하며 예정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 다음의 자료를 보고 이익이 확정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뭐 어려운 건 아니고 드문 내용이죠. 내용이 이제 보면 어려운 건 아니지만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소규모 영세 법인 사업자. 특이사항은 없어요. 자, 영세한 법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를 하지 않아요. 여기 지금 예정 신고 하지 않았죠. 개인 사업자처럼 예정 고지가 있어요. 예정 고지. 여기 보면 예정 고지라는 게 있죠. 예정 고지가 뭐냐면, 자, 예정 신고를 하지 않고, 자, 저번에 낸 세금이, 그죠? 개인 사업자는 예정 고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번에 낸 세금의 반이 날라와요. 그래서 200만원을 예정 고지 냈단 얘기예요.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이건 좀 이따가 입력하는 곳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 하던 대로 하면 될 거예요. 자,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할 거예요. 자, 부가세 신고서 클릭하시고 이익이 확정이니까. 자, 그런데 자, 영세 법인 사업자니까 예정 신고를 안 하잖아요. 그죠? 그쵸?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해요. 개인 사업자처럼 6개월에 한 번씩 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익이잖아, 이익이. 이익은 언제 해당돼요?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렇게 써야 돼요. 개인사업자랑 비슷해요. 자, 책 보면서 매출 자료 중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 여기죠? 얼마예요? 4억에 4천. 그 다음에 현금영수증, 여기 3번이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같은 칸을 써요. 현금영수증, 부가세 포함해서 5,500이래요. 그러면 나눠 써야 되겠죠? 5천에 부가세 500. 합쳐서 5,500이 되는 거죠. 자, 직수출. 직수출은 어디에요? 여기죠. 여기가 영세 세금, 이게 12영세. 기타는 영세 기타예요. 지금 직수출이니까 뭐예요? 16수출. 그러니까 여기가 다시 설명하자면 5번이 12영세, 여기가 16수출. 그럼 여기다 입력하면 되겠죠. 1억. 자, 그 다음에 2023년 1기 확정신고 시 대손세 공제를 받았던 외상매출금을 전액 회수했다. 자, 여기가 이제 대손세 가감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있죠. 대손세 가감. 여기다 쓸 건데,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 대손세 공제를 받았던 외상매출금, 그쵸? 110만원. 부가세 포함됐어요. 부가세는 얼마야, 그러면? 100만원이에요. 전액 회수했다. 여기 포인트죠. 회수. 자. 그러면 뭐 어떻게 외우면 편하냐면, 자, 지금 빙하가 녹고 있어요. 빙하가 녹고 있어. 그래서 바다, 해수면 상승한단 말이야. 그래서 회수는 뭐다? 상승. 그러니까 상승은 플러스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마이너스. 이렇게 일단 그렇게 외우세요. 자, 회수했으면, 그쵸? 회수면 상승이니까 상승은 플러스. 만약에 뭐 대손세 공제를 받는다 이렇게도 나와요. 대손세 공제를 받는다까지 나오면 뭐예요? 회수한 게 아니죠. 그러면 마이너스를 써야 돼. 그래서 회수는 상승이니까 플러스를 쓰는 거고, 플러스는 기호를 안 붙여도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마이너스를 써야 돼요. 그래서 다시 볼게요. 자, 여기는 그 대신 세액이니까 부가세만 써야 돼. 1,100만원에 부가세는 얼마예요? 100만원. 대손세 공제를 받았던 거를, 그쵸? 자, 대손세 공제를 받았던 거를 다시 회수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세금을 다시 내야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인 거야.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100만원. 만약에 대손세 공제를 받는다 그러면 마이너스 100만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매입 자료는 하나뿐이 없네요. 세금 계산서, 일반 매입. 자, 여기 매입 쪽. 빨간 쪽 여기가 매출. 파란 쪽이 매입이에요. 매입, 일반 매입. 세금 계산서 3억. 하고 3억에 3천. 자, 매출 쪽은 부가세가 자동으로 찍히지만 매입 쪽은 부가세 우리가 찍어줘야 돼. 이렇게. 그걸 좀 유의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기타 자료. 이익이 예정고지. 예정고지라는 게 여기 저기 여기 있네. 예정고지 22번에 있죠. 예정고지 세액이 얼마다? 200만원이다. 예정고지. 그거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당사가 직접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했대. 그럼 전자신고를 하면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해줘야 돼. 여기 오른쪽 보면 22번 클릭하면 오른쪽에 열려요. 여기 보면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있죠.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무조건 만원이에요. 만원. 이렇게 해주면 된다. 됐죠? 다 된 거예요. ESC 저장하면 돼요. 입력 다 하셨어요. 자, 전선세무이익은 118에 큰 문제 4번 결산 정리사항을 해볼게요. 결산. 자, 1번 문제 10월 3일 판매부서에서 사용할 화일철 10박스 20만원을 구입하고, 그쵸? 10박스를 20만원을 사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박스에 2만원이라는 걸 알 수 있어. 구입하고 소모품으로 회계 처리했다. 결산 현재 판매부서에서는 두 박스의 화일철이 남아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개념부터 조금 해보고 갈게요. 자, 소모품은 사올 때, 그쵸? 사오는 구입 시점에 소모품, 그쵸?
소모품 B부터 쓸게요. 소모품 B. 소모품 B는 뭐예요? 비용이에요. 비용 처리할 수도 있고, 또는 소모품. 이렇게. 얘는 뭐예요? 자산이에요. 자산.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구입 시점에 소모품 B, 비용 처리하거나 또는 구입 시점에 소모품, 자산 처리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두 가지 경우가 이제 결산무게가 달라지죠. 만약에 구입 시점에 소모품 B, 비용 처리했다. 그럼 결산은 반대로 뭐예요? 자산 처리해야 돼. 자산. 소모품. 대변은 소모품 B 이렇게 하고 품 B 이런 식으로. 만약에 구입 시점에 소모품이라는 자산 처리했어요. 그럼 결산 때는 반대로 비용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소모품 B, 반대쪽은 대변은 소모품 이렇게. 일단 이게 기본이에요. 자, 그 다음에 구입 시점에 소모품비 비용 처리했으니까 결산 때 자산 처리하잖아요. 그죠? 자산. 여기 자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남은 만큼 자산. 얼만큼 자산 처리한다? 남은 만큼 자산 처리를 하면 된다. 자, 만약에 구입 시점에 자산 처리했기 때문에 결산 때 뭐예요? 비용 처리해야 되겠죠. 소모품 B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얼만큼 비용 처리하느냐? 사용한 만큼이에요. 내가 쓴 만큼, 사용한 만큼 비용 처리를 한다. 자, 그럼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12월 31일. 결산은, 그쵸? 12월 31일이에요, 날짜. 그래서 12월 30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처음에 구입 시점에 뭘로 했어요? 10박스 20만원 사왔는데, 소모품, 자산으로 했다고요, 자산. 소모품, 이렇게 사온 거죠. 그러니까 결산 뭘로 나가야 돼요? 소모품 B. 해주고 금액은 좀 이따 쓸게요. 그럼 대변은 소모품 이렇게. 자, 그럼 차변을 보는 거야. 차변 소모품비 비용이죠. 그럼 이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 자, 비용 처리할 건데 얼만큼? 사용한 만큼 비용 처리한다. 10박스 사왔는데 2박스 남은 거야. 이건 남은 거죠. 몇 박스 사용했다? 8박스 사용했다. 8박스 사용했다고. 8박스 사용했다. 한 박스에 얼마예요? 2만원.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그럼 2, 8이 16, 16만원 사용했다. 그럼 여기도 16만원. 이렇게 되겠죠. 이해 갔죠? 자, 2번 문제. 5월 1일에 입금된 임대료 240만원은 올해 5월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대료이다. 그러니까 올해 5월부터 내년 4월까지예요. 그럼 내년 몇 개월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4개월. 한번 볼까요? 자, 5월 1일부터 내년 4월 30. 근데 내년 몇 개월이다? 4개월이다. 자, 올해 5월 1일부터 내년 4월 30일이니까 내년 개월수예요. 내년 4개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1년 240만원을 그죠? 한 번에 받았어요. 240만원을 240만원 1년분 한 번에 받은 거잖아요. 그죠? 곱하기 뭐예요? 12분의 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40만원 곱하기 4 나누기 12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얼마가 나와요? 80만원. 자, 지금 이게 내년 거를 구한 거죠. 내년 거는 뭐다? 2연이다. 임대료는 뭐예요? 임대료는 수익이니까 수익의 2연이에요. 2연과 예상 그런 개념은 1급 때 다 배웠기 때문에 그죠? 그런 개념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수익의 2연은 분계가 어떻게 돼요? 차변의 대변의 선수수익, 차변의 수익 계정 과목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차변의 임대료 얼마다? 80만원. 대변의 선수수익 80만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3번 문제. 3번 문제. 당사는 9월 20일에 단기 시세 차익의 목적으로 시장성 있는 주식 2,000주를 만원에 취득하였고, 취득 관련 수수료 50만원을 지급하였다. 당사는 결산일 현재 해당 주식을 전량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표를 보시면 2023년 9월 20일 날 취득했어요. 그죠? 얼마에? 만원에. 자, 그런데 저는 지금 결산을 두 번 겹치는 거네. 작년 결산에 9,000원짜리가 지금 얼마가 됐어요? 9,500원이 됐어요. 단기 시세착을 목적이니까 뭐예요?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알 수 있어요. 자, 일단은 계정값 뭐예요? 단기 매매 증권이 단기 매매 증권, 단기 시차익, 단기 시사차익이니까. 근데 단기 매매 증권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 평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작년에 평가했으면 뭐가 발생했겠어요? 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이 발생했겠네. 그쵸?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또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은 비용 수익이에요. 그쵸? 그래서 올해 거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이게 매도 가는 증권 같은 경우는 매도 가는 증권이었으면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손실 또는 작년에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이익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건 자본 항목이기 때문에 올해 평가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쵸? 이건 단기 매매 증권이니까 단순하게 계산하면 돼요. 자, 보세요. 자, 작년에 9,000원짜리가 이거 보면 돼요. 제일 최근 거 두 개만 보면 돼요. 작년에 9,000원짜리가 지금 9,500원이 됐어요. 얼마가 늘었어요? 500원이 늘었어. 500원. 자, 그러면 2,000주 곱하기 얼마가 늘었다? 500원이 늘었다. 얼마예요? 100만원. 100만원이 늘었다. 증가죠, 증가. 자, 100만원이 증가했으니까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 만약에 감소했으면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분계 바로 할게요. 12월 결산이니까 12월 31일 12월 31일 자, 단기 매매 증권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단기 매매 증권 얼마가 늘었어요? 100만원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이거 오타가 이렇게 많이 나 그죠? 증권 평가 이익 얼마? 100만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4번. 자, 당사의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의 결산일 현재 환율은 다음과 같다. 당사는 일반 기업회 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하면 외환산 손실과 외환산 이익을 각각 인식한다. 단 선급금과 장기 차입금에 대한 거래처 코드 입력은 생략한다. 원래는 선급금, 장기 차입금 거래처를 넣어야 되는데 오늘은 거래처를 생략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지금 보시면 선급금, 자 여기 보시면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 이게 외화자산이고 그죠? 자산이잖아요. 얘는 외화부채야. 근데 비화폐성 외화자산은 평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지울게요. 얘는 평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그러면 외화부채만 화폐성 그쵸? 외화부채만 평가를 하면 되겠죠. 자, 장기 차입금이 2만 달러인데 취득 시점이 있고 그죠? 취득 시점의 환율이 1340원. 그 다음에 그해 결산이 1200원. 그 다음에 올해 결산이 1300원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게 작년이에요. 작년에도 평가하고 그죠? 올해 평가하는 건데 올해 거만 평가하면 되잖아요. 그죠? 작년 평가가 올해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작년 평가했을 때 외화 환산 손실 또는 외환산 이익이 나왔을 거예요.
걔네들은 비용 수익이니까 비용 수익은 발생 주의이기 때문에 올해 분기에 영향을 안 줘요. 그래서 작년 평가는 굳이 할 필요 없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자, 보세요. 일단은 몇 달러? 2만 달러 곱하기, 자, 작년 환율이 1200원, 지금은 1300원이니까 얼마가 늘었어요? 100원이 늘었어요. 100원. 100원이 증가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러면 빠르죠. 그래서 총 2만 달러인데, 그쵸? 환율이 100원이 증가했어. 그럼 얼마 나와요? 200만원. 증가했단 말이에요. 증가. 자, 일단은 뭐가 증가한 거예요? 장기 차입금이. 장기 차입금이 200만원 증가했어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거니까 뭐가 나와요? 외화환산 손실. 만약에 좋은 거면 외화환산 이익 이렇게 되겠죠. 지금 장기 차입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외화환산 손실이 나와요. 자, 분개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12월 31일 분개가 차변의 외화환산 손실 얼마? 200만원. 대변은 장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 원래는 거래처 쓰는 거지만 이 문제는 거래처를 생략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당연히 거래처 이름도 안 나와 있으니까. 자, 됐죠? 자, 5번 문제. 결산 현재 재고자산을 실사 평가한 결과 다음 같다. 관련하여 결산에 반영하시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각 기말 재고 자산의 시가 취득원가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한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일단은 보시면, 자, 장부상 수량이랑 기말 수량이 있는데, 일단 제일 우선이 뭐예요? 기말 수량을 보는 거예요. 기말 수량. 지금 사실 원재료 같은 경우에는 기말 수량이 4,800개. 그쵸? 4,800개고, 단가가 얼마예요? 얘는 5,000원. 그러면, 자, 4,800원 곱하기 5,000원 하면 얼마 나와요? 얘가 2,400만원이 나오죠. 2,400.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얘는, 실사 기말 수량이 4,500개. 4,500개 곱하기 15,000원. 하면은 6,750만원.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얘는 2만원짜리가 몇 개 있어요? 1,300개. 그러면 금액으로 따지면 2,600만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그쵸? 실제로 실사한 기말 수량이 가장 중요해요. 항상 이걸로 따져야겠죠? 그러면, 자, 이게 기말 재고야, 기말 재고. 기말 재고. 좀 이따 입력할 거야. 요 내용을 입력해야 돼. 그러니까, 기말 원재료, 기말 제품, 기말 상품.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할 게 뭐냐면, 분개를 하나 할 건데, 정상간모 같은 경우는, 정상간모는 분개를 할 필요가 없어요. 정상간모는 분개를 할 필요가 없는데, 비정상간모는 어떻게? 분개를 해야 된다. 분개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요거. 지금 정상간모를 할 거 없고, 비정상간모가, 단가가 2만원짜리인데,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2만원짜리인데, 그쵸? 곱하기. 자, 원래 장부상 수량이 1,500개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1,300개 있으니까 몇 개가 부족해요? 200개가 부족한 거야. 200개, 이렇게.
그러면 얼마가 부족한 거예요? 400만원. 224. 400만원이 지금 부족하다. 그쵸? 수량이 부족해서 생긴 손실을 뭐라 그래요?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 그러죠. 그래서 분개를 해보자면 12월 31일 차변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 얼마 부족해요? 400만원. 대변에 재고자산 상품이에요. 상품. 얘 뭐 해줘야 돼요? 적요 8 할 거예요. 적요 8. 400만원. 이렇게. 그래서 비정상 감모는 어떻게? 분개를 해야 된다. 분개. 자, 다시 보면 자, 취득 단가가 2만원짜리인데 그쵸? 장부에는 1500개 있다고 돼 있는데 1300개 있으니까 200개가 부족한 거예요. 금액으로 따지면 2만원 곱하기 200개에서 400만원이 부족해요. 뭐라 그런다? 재고자산 감모 손실 400. 상품이 부족하니까 대변에 상품. 적요팔 다 아시죠? 대변에 상품 제품 원재료가 오면 우리 일반 전표할 때 했어요. 그럼 이게 답이겠죠. 자, 결산 입력을 해볼게요.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여기. 분개죠, 분개. 분개는 일반 전표. 그 자동은 결산자료 입력인데, 여기는 자동이 하나뿐이 없어요, 요거. 기말재고. 이건 자동으로 하면 되겠죠. 2400. 자, 기말 원재료 2400. 기말 제품 6750. 기말 상품 2600. 자, 일단 분개부터. 프로그램 일반 전표 결산 입력해 볼게요. 일반 전표 결산은 다 12월 31일 이렇게 되겠죠. 자, 3번, 4번 해도 되고 5번, 6번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3번, 4번 또는 5번, 6번. 자, 그냥 3, 4번 할게요. 오늘은. 자, 1번 문제. 3번 차변에 뭐 있어요? 소모품비, 소모 한글로 소모 아이고 소모품비죠. 소모품비 판매별 관리비 거 왜냐면 판매 부서니까 엔드 16만원 4번 대변에 소모 그냥 소모품이죠. 얘는 소모품 됐고 자 2번 분계 12월 31일 3번 차변에 임대료에 그죠? 임대료 엔드 80만원 4번 대변에 선수 수익이 있네요. 선수 수익 80만원 자 3번 분계 3번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엔드 100만원 4번 대변에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이에요. 그죠?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100만원 됐고 자 그 다음 4번 분계 3번 차변에 외화 환산 손실 200만원 하고 200만원 4번 대변에 장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 200만원 자 5번 3번 차변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 400만원 자 4번 대변에 상품에 뭐 해줘요? 적요8 적요8이라는 건 여기다 8번 누를 건데 숫자 8 적요8이에요 타겟형 대책 그래서 대변에 상품 제품 원재료 걸을 때 그쵸? 자 분계를 다 입력했어요 그리고 자 ESC 자동은 어디다 입력해요? 결산자료 입력
1월부터 12월 엔터 치면 들어가요. 1월부터 12월. 자, 여기 자동 결산 화면인데 쭉 내리면 매출 총액 기준이 있어요. 매출 총액을 기준으로 위에는 공장 쪽이고 아래쪽이 사무실 쪽이에요. 이제 118회 같은 경우는 자동이 한 개뿐이 없어요. 그죠? 여기 보시면 요거 기말 원재료, 기말 제품, 기말 상품 3개를 입력할 거예요. 다음 기말 재고는 다 공장 쪽에만 있어요. 기말 재고는 다 공장 쪽. 매출 총액 위에 있겠죠. 맨 위에 보면 뭐가 있어요? 기말 상품 보이죠? 자, 기말 상품이 2600이었어요. 2600. 자, 그 다음에 쭉 내리면 뭐가 있냐면 기말 원재료가 있어요. 기말 원재료가 2400. 글씨 잘 보셔야 돼요. 기말 원재료부터 나와서 쭉 내리면 이제 기말 제품 입력할 차례죠. 쭉 공장 끝날 때쯤면 여기 기말 제품이 있어요. 기말 제품 6750 이렇게. 그래서 다시 볼게요. 기말 원재료, 기말 제품, 그 다음에 기말 상품 이렇게 다 입력을 했죠. 자, 자동은 입력하고 나서 그냥 냅두면 안 돼요. 항상 나오기 전에 전표 추가를 눌러야 된다. 전표 추가를 누르면 분계가 자동으로 생겨요. 그래서 자동 결산인 거예요. 그래서 ESC 빠져나오면 되겠죠. 그러면 결산 입력이 다 됐죠. 전산세무 2급 118회 큰 문제 5번 원천징수를 한번 해볼게요. 원천징수. 자, 1번 문제. 다음은 생산지 근로자인 박지은과 최수지 3월분 급여 내역이다. 아래 자료를 이용하여 사원 등록, 수당공제, 급여자료 입력 작성하래요. 자, 수당공제 등록에 불러온 자료는 무시하고 아래의 자료를 따라 입력하되 사용하는 수당 외에 항목은 부로 체크하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월정액은 그대로 둘 것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지금 보시면 박지은 사원이랑 그쵸? 누가 있어요? 최수지 사원이 있어요. 둘 다 생산직이라는 얘기죠. 생산직. 자, 그러면 일단은 한번 메뉴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원천징수라는 게 있죠. 원천징수 클릭하면 사원 등록도 있고 급여자료 입력도 있고 뭐 쭉 있어요. 자, 사원 등록을 왜 보라고 돼 있냐면 생산직일 경우는 생산직이나 뭐 퇴사자일 경우는 사원 등록을 확인해야 돼요. 자, 생산직은 뭘 확인해야 되냐? 자, 보세요. 자, 사원 등록 들어가서 일단은 사원 등록은 돼 있어요. 그쵸? 박지은 사원이랑 최수지 사원 있잖아요. 그죠? 근데 둘 다 생산직이니까 뭘 본다? 생산직 여부. 여기를 확인하라는 얘기죠. 생산직 등의 여부. 박지은 사원. 그죠? 생산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를 열어놔야 돼요. 그 다음에 연장근로 비과세 여부. 이 비과세 여부는 뭘로 판단해요? 우리 예전에 요거 배운 적 있죠? 어디 갔어?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있네.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 근로수당은 비과세인데 월정액이 210만원 이하이면서 총급여가 얼마 이하면 돼요? 3천만원 이하여야 돼요. 총급, 여기서 중요한 건 총급여예요. 월정액은 자동으로 체크되기 때문에 우리가 할 필요는 없고 중요한 건 뭐다? 총급여가 3천만원 이하면 연장근로가 비과세가 된다. 그러면 여기 잠깐 볼게요. 여기 보시면 총급여가 박지은은 2,400, 최수지 2,800. 그럼 3천만원 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야간 근로수당, 그러니까 연장 근로수당이 둘 다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메뉴에서 보세요. 그러면 자, 박지훈 사원 다시 생산직 여부, 그렇죠? 생산직이니까 열어놓고 연장 근로 비과세 여부 뭐가 돼요? 비과세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최수지 사원도 마찬가지예요. 최수지 사원도 생산직 맞죠? 생산직 여. 그 다음에 연장 근로 비과세 여.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사원 등록은 끝난 거예요. 자, 일단 ESC.
그 다음에 뭘 만들어줘야 돼요? 요 메뉴. 기본급,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야간 근로수당, 자격수당을 메뉴를 만들어줄 거예요. 물론 얘는 자격수당이 없지만, 뭐예요? 둘 다 합쳐서 제일, 그쵸? 어쨌든, 둘 다 들어와야 되니까, 어쨌든, 최수지 사원이랑, 박지은 사원 메뉴를, 그쵸? 다 반영을 해야 돼요. 자, 한번 볼게요. 급여자료 입력, 클릭, 급여자료 입력. 자, 보시면, 날짜를 쓰기 전에 여기는 수당공제라는 게 있어요. 수당공제가 뭐냐면, 수당공제는 이 메뉴를 맞춰주는 거야. 메뉴. 이런 기본급 있죠? 있으니까 열어놓고, 그 다음에 상여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부로 넣는 거예요. 이렇게 부. 그다음 직책수당도 없죠? 없으니까 부, 여기 사용 여부를 부로 놓으면 돼. 안 쓰겠다 이런 뜻 메뉴를. 자, 월차 수당도 없죠? 없으니까 부로 놓으면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이랑 야간 근로수당은 있어요. 그렇지만 얘네들은 지금 비과세, 일단 기본적으로 비과세인데, 한번 이것도 보고 넘어가야 되겠죠? 잠깐만. 자, 자가운전 보조금, 식대, 식사대가 식대죠.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그 다음에 생산직 근로자 야간 근로수당이 기본적으로 비과세인데, 자, 무조건 비과세는 아니에요. 그럼 뭘 알아야 되냐? 일단은 자가운전 보조금부터. 자가운전 보조금부터. 자, 자가운전 보조금 같은 경우는 비과세가 되려면 세 가지 요건을 다 만족해야 돼요. 1번. 본인 명의 차야 돼. 본인 명의. 그 다음에 2번. 회사 업무에 활용을 해야 돼. 그러니까 뭐 본인 명의 차로 출퇴근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회사 업무에 활용해야 되고 3번. 따로 경비를 받지 않음. 요 세 가지를 다 만족해야 뭐가 된다? 비과세가 된다. 이렇게. 자, 식대는 거꾸로. 자, 식대는 뭐예요? 밥 사 먹으러 주는 돈이잖아요. 그죠? 밥을 사 먹으러 주는 돈인데, 만약에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해준다. 밥 사 먹으러 돈도 주는데 밥도 주는 거야. 이런 뭐가 돼요? 이런 경우는 과세가 되네요. 과세. 이렇게. 이해 가셨죠? 자, 그 다음에 6세 이하 보육수당 있죠? 그죠? 육아수당. 이게 이제 육아수당으로 돼 있어요. 육아수당은 뭐예요? 6세 이하일 경우만. 6세 이하면 비과세. 요런 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자, 야간 근로수당 있죠? 야간 근로수당. 그죠? 야간 근로수당은 사무직이면 과세예요. 사무직이면 과세니까 신경 쓸 것도 없어. 근데 생산직 같은 경우 생산직이다. 그러면 조건이 있죠. 총 급여가 3천만원 3천만원 이하면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3천만원 이하면 비과세. 이렇게.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자가운전 보조금이 좀 까다롭죠? 본인 명의해야 되고 회사 업무에 활용해야 되고 따로 경비를 받지 않아야 돼요. 세 가지를 다 만족해야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셋 중에 하나라도 안 맞으면 과세가 돼요. 예를 들어 시험 문제 나와요. 뭐 배우자 명의의 차를 회사 업무에 활용하고 따로 경비를 받지 않는데, 근데 여기가 틀렸죠. 본인 명의 차가 아니라 배우자 명의잖아. 그러니까 뭐가 된다? 그럴 때는 과세가 되겠죠. 식대는 뭐예요? 식사를 제공하면 과세예요. 그쵸? 그 외에는 비과세가 되겠고, 육아수당은 6세 이하면 비과세. 이렇게. 야간 근로수당은 생산직 근로자, 사무직은 과세예요. 생산직 근로자인데 총급여가 3천만원 이하면 비과세. 요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네, 중요하죠. 자, 그러면 다시 시험 문제로 돌아가서 시험 문제 보면
자, 식대부터 나오네, 식대. 그쵸? 식대가 여기 보세요. 당사는 현물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지 않다. 밥 안 준다. 그럼 뭐예요? 비과세가 되겠죠, 비과세.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잠깐만요. 자, 비과세 됐고. 일단 보고 넘어갈까, 그냥? 자가운전 보조금, 본인 명의 차량을 1번은, 그쵸? 되고, 업무 목적으로 사용한 직원에게, 그죠? 업무 목적으로. 회사 업무에 활용한다는 얘기죠. 자가운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면, 이제 자가운전 보조금을 주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실제 발생한 교통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다. 그죠? 여기. 따로 경비를 안 준다는 뜻이죠. 따로 경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지금 세 가지 요건을 다 만족하니까 얘도 뭐예요? 비과세예요. 비과세. 그 다음에 야간 근로수당 아까 봤잖아요. 그죠? 총급여가 3천만 원 이하면 비과세야. 근데 둘 다 3천만 원 이하죠. 그러니까 뭐다? 얘도 비과세가 되는 거죠. 비과세. 자격증 수당은 당연히 과세예요. 우리가 이제 비과세 배웠는데 배운 게 있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 예전에 프린트물로 다 배웠는데 여기 비과세가 뭐뭐가 있어요. 자가운전 보조금, 식대,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연구 보조비, 벽지수당 뭐 이런 거. 요거 뺀 나머지는 다 과세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자격증 수당은 뭐다? 과세다. 자, 됐죠? 그럼 메뉴를 계속 프로그램을 이어갈게요. 자, 식대 비과세 아까 됐죠?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 됐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야간 근로 수당 같은 경우는 여기 메뉴에서는 무조건 비과세로 넣는 거야. 메뉴에는. 사무직 사원이면 사실 과세잖아요. 그죠? 여기 과세로 넣을 필요가 없어요.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 얘만 특이하게 야간 근로 수당은 사원 등록에 아까 사원 등록 해봤죠? 거기랑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무직이거나 연장 근로 수당이 비과세 요건이 맞지 않으면 여기 비과세라고 돼 있어도 금액을 입력하면 과세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요 메뉴에서는 무조건 비과세로 놓으면 된다. 얘는 바꿀 필요 없다. 자, 자격증 수당이 있죠. 당연히 과세예요. 자격증 수당 이렇게 쭉쭉쭉 엔터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공제 등록이 뭐냐면 들어가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뭐 이런 게 다 공제 등록이에요. 자, 시험지 보시면 지금 보시면 뭐가 있어요? 여기 공제 등록인데 어디 갔어? 여기 있네. 자, 사내 대출금 사내 대출금, 원리금, 상환액 요걸 써야 돼요. 요걸 넣어야 되겠죠? 자, 볼게요. 자, 여기 맨 밑에다가 사내 대출금, 원리금, 상환액 이렇게 책 보세요. 책 보면 거기 자, 여기 요 유형 여기서 F2를 누르세요. F2 누르면 뜨죠. 그 시험지 보시면 맨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대출로 돼 있어요. 이렇게 엔터 하고 이제 확인을 누르면 돼요. 확인을 누르면 자, 여기 왔죠. 몇 월 달이에요? 3월 31일이래요. 몇 월 달? 3월 달 며칠? 31일 이렇게. 자, 박지은 사원부터 자, 박지은 사원 자, 입력할게요. 기본급 300만원 뿔뿔 식대 10만원 자가운전 20만원 야간 20만원 자격증 15만원 자, 오른쪽 보면 국민연금 그쵸? 국민연금 얼마예요? 15만 750 건강 11만 8,750 장기요양 15,370 자, 고용 26,800원 맞죠? 자, 사내 대출 26만 6,560 소득세 10만 7,660 맞죠? 지방소득세 1,760원 맞잖아요. 그죠? 그럼 된 거고. 자, 그 다음에 밑에 최수지사원 자, 기본급 190
식대 10만원, 자가운전 20만원, 야간 20만원, 자격증은 없어요. 그죠? 없고. 자, 국민연금 85,500원, 건강 67,350, 그 다음에 장기요양 8,720. 자, 그 다음에 얘들 사내 대출 없고, 그죠? 소득세 17,180원. 지방은 1,710원. 이렇게 다 된 거죠. 이렇게 하면 뭐 급여절 입력이 끝난 거다.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죠? 중요한 거는 수당공제 가서 수당공제에서 이 메뉴를 잘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죠. 메뉴를 만들 때 비과세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잘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 자, ESC 빠져나가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다음은 유선제 사원의 연말정산 관련 자료이다. 연말정산 추가적 입력 메뉴에 부양가족 탭을 입력하고, 신용카드는 신용카드 탭에, 의료비는 의료비 탭에, 그런 뜻이에요. 연금저축은 연금저축 탭에 입력하라. 이런 얘기죠. 자, 한번 볼까요? 일단은, 프로그램, 여기 보시면, 어디 갔어? 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그쵸?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클릭. 조금 늦게 뜨죠? 자, 요걸 활용할 거예요, 요거.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자,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다? F2를 눌러서 사원을 불러와야 돼. F2 누르면 우리 회사 직원이 쭉 떠요. 자, 누구예요? 사원 이름은 류선재 선택. 자, 뭘 할 거냐면 거기 시험지 보시면 부양가족 탭을 수정을 해. 부양가족 탭. 요거 보고 할 거예요, 요거. 자, 책 보면서 요거 보면서 할게요. 부양가족. 보세요. 일단 본인은 류선재는 등록이 돼 있네요. 그죠? 남성이야. 여기가 132 남, 24가 여성 있잖아요. 그죠? 남성은 특히 할 게 없어. 만약에 23은 여성이에요. 여성이면 뭘 봐야 돼요? 부녀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면 돼요. 자, 시험지 보면서 하나씩 순서대로 입력할게요. 자, 류선재 밑에 어머니라고 돼 있어요. 어머니. 어머니 몇 번이에요? 잘 모르면 F2를 누르세요. F2 누르면 뜨잖아요. 그죠? 직계 존속. 그쵸? 직계 존속. 다 아시죠? 자, 성함이 안현주님. 자, 1번. 그쵸? 주민번호가 62051120477119 62세네요. 그죠? 자, 보시면 일용직이에요. 일용직은 한도가 있다 없다? 없다. 자,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자, 부양가족 등록할 때 중요한 게 뭐예요? 잠깐만요.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외우시는 거 각자 외우셔야 되고 여기 보시면 우리 이거 그쵸? 다 있죠? 쭉 보시면 여기 소득요건이 있어요. 소득요건. 총급여는 500만원까지예요. 여기까지는 된다는 얘기죠. 500만원보다 많으면 소득이 있다. 그쵸? 같거나 낮으면 소득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근로소득 금액은 150만원, 뭐 사업소득 금액은 100만원, 기타소득 300, 이자 배당은 2천만원. 일용직은 한도가 없어요. 아무리 많이 받아도, 그쵸? 소득이 없다고 보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퇴직 100만원 이런 식으로. 요거를 알고 계셔야 된다. 자, 그럼 이어서 볼까요? 자, 어머님은 일용직이시니까 소득이 있다 없다? 없으셔. 그쵸? 그 다음에 배우자는 소득이 있다 없다. 양도소득 금액은 아까 봤듯이 1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소득이 있는 거다. 소득이 있다. 좀 이따 참고하면 되겠죠. 그 아들 소득 없고, 그쵸?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아들도 소득이 없고, 뭐 이렇게 되겠네요. 초등학생, 유치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시험지 보면서 한번 입력을 이어서 할게요. 자, 소득이 없으니까 뭘로 넣으면 돼요? 60세 이상 보면 되겠죠? 60세 이상.
다음에 뭐 넘어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배우자 몇 번이야? 모르면 F2. 3번이 배우자예요. 배우자 임솔 1번 내국인. 그 다음에 여기 1번 누르는 거죠? 주민번호로 쓰겠다 그런 뜻이에요. 주민번호 900-115-2374-239 이렇게 34세. 뭐 배우자는 나이 중요하지 않죠? 그쵸? 소득 기준 초과 여부. 초과됐죠, 그죠? 초과됐어요. 아까 봤듯이 그래서 여기 이제 소득이 양도소득금의 100만 원이 한도인데, 그쵸? 150이니까 뭐예요? 초과된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자동으로 부로 잡히는 거야. 부. 그러면 소득이 있으면 뭐예요? 의료비 빼고는 다 안 돼요. 소득이 있으면 의료비 빼고는 다 안 돼요. 그래서 아까 그런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들 F2 직계 비속이죠. 직계 비속 4번이에요. 직계 비속 이름 류도 이름 어려워. 자, 1번 내국인 1번 주민번호 이런 뜻이에요. 자, 주민번호가 15013 031 그 다음에 3165617 이렇게 9살이에요. 그쵸? 소득 초과 여부 아니죠. 초과 안 했어요. 20세 이하 넣으면 되고. 근데 장애인이네, 장애인. 그쵸? 자, 20세 이하로 놓고 장애인인 경우는 여기는 일단은 20세 이하니까 20세 이하 놓고 장애인 여부에 여기 보면 등급이 3가지가 있어요. 장애인복지법, 국가요금, 중증. 그쵸? 복지법. 여기 복지카드니까 장애인복지법. 여기 1번을 선택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또 직계 비속 4번이잖아요. 그죠? 자, 류진. 자, 1번 1801214165 6살. 자, 소득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초과 여부를 부로 놓는 거야. 잠깐만요. 그쵸? 자, 20세 이하. 그쵸? 6살이니까. 그리고 뭐 특이사항 없죠? 밑으로 내리세요, 그냥. 20세 이하. 그러면 부양가족이 다 된 거예요. 부양가족 다 된 거다. 자, 그럼 시험지를 또 볼까요? 그럼 부양가족 등록을 다 한 거죠. 이렇게. 자, 연말정산 입력 다 국세청 자료래요. 국세청 홈택스. 확인하라는 얘기죠. 그죠?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국세청 홈택스에서 한 거다. 국세청 자료다. 뭐 이런 뜻이에요. 자, 보험료의 특징은 보장성만 돼요. 그죠? 보장성만 되고, 저축성은 안 돼요. 근데 저축성은 저축성이 나와요. 저축성은 저축성이라고 나온다. 자, 일단 보시면 류선재가 본인이야. 되죠? 아까 임솔이 누구냐면 배우자야. 배우자 소득이 있었잖아요. 그죠? 소득이 있으니까 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소득이 있으면 의료비만 되고 나머지 다 안 돼. 자, 보험료 한번 입력해 볼게요. 그럼 이거 빼고 나머지 입력하면 되겠죠? 자, 보험료 입력할 건데 지금 보시면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조금만. 자, 신용카드는 메뉴가 따로 있죠. 그럼 신용카드는 신용카드 여기다 입력하고, 의료비는 의료비 여기다 입력하고, 기부금은 기부금에, 연금저축은 연금저축에, 뭐 월세는 월세. 이렇게. 여기 메뉴에 없는 거는 다 여기 부양가족에서 입력하면 돼요. 부양가족. 여기 보험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양가족 클릭하고, 자, 사람별로. 자, 보험료 첫 번째 류선재. 그럼 류선재 클릭. 하면 여기 보장성 보험 보이시죠? 여기 노란색. 노란색은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창이 새롭게 열려요. 이렇게. 자, 여기 국세청 자료니까 국세청 자료 여기 보장성 보험. 그쵸? 유선재 보장성 보험 94만원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종료. 그 다음에 또 누구 거 있어요? 임소는 아까 소득 있어서 안 된다고 X 쳤어요. 류도 이렇게 여기 류도 클릭하고 여기 스페이스바.
자, 류도 같은 경우는 보장성 보험, 일반 보장성 보험이 그쵸, 얼마냐면 70만원. 총 120만원 중에서 가로 안에 나눠져 있죠. 일반 보장성 보험이 70만원. 그 다음에 장애인 조정 보장성 보험이 50만원. 이렇게 나눠서 쓰면 되겠죠. 칸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보험료 입력이 끝난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교육비. 교육비도 밖에 칸이 따로 없죠. 그러면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 교육비 류선재 본인이에요. 클릭하고 자, 여기 쭉 보시면 오른쪽에 여기 있죠. 여기 보이세요? 류선재 대학원 수업료 428만원 이렇게 엔터 치니까 본인이라고 이게 자동으로 떴어요. 본인은 사실 여기 본인은 자동으로 떠. 다른 건 선택해줘야 되는데 본인은 여기 본인이라고 떠요. 자, 또 교육비 누구 있냐면 류도 몇 살이에요? 9살이네. 9살. 자, 초등학교 8살부터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쵸? 초등학교 1학년 이상이면 학원비가 교육비 공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시험지를 닦아볼까요? 지금 보시면, 이제, 여기 대학원, 이건 했어요. 류도가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학원비가 교육비 공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X예요. X. 자, 그 다음에 안현주, 고등학교 수업료, 안현주 누구야? 어머님, 어머님. 자, 교육비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교육비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직계존속에, 그죠? 교육비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금 안현주님이 누구냐면 어머님이야, 직계존속. 그쵸? 직계존속은 교육비 공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어디 갔어?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 자, 여기 교육비. 직계존속의 교육비 공제 불가. 직계존속은 교육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 어디서 안현주는 직계존속이라 안 된다. 됐죠? 자, 의료비 임솔. 사실 임솔은 소득이 있지만 의료비는 소득이 있어도 공제가 가능해요. 자, 입력해 볼게요. 자, 의료비는 의료비 칸이 따로 있죠? 클릭하고 여기다 할 거예요. 자, F2. 누구냐면 임솔. 그럼 임솔 선택하면 되겠죠? 임솔 선택. 자, 국세청 자료잖아요. 그죠? 국세청 자료. 상호나 이런 거는 안 써도 돼요. 뭐 상호 여기 나오지도 않았지만 안 써도 돼요. 건수는 한 건으로 통일해도 돼요. 자, 금액 볼까요? 금액은 총 300만원 썼어요. 300만원 썼고. 그 밑에 줄 보면 보험회사의 실손보험금이 얼마? 250만원 받았다. 그래서 실손보험이 있으니까 써줘야 돼. 250만원. 이렇게. 그럼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안현주. 자, F2. 안현주 직계존속. 자, 국세청 자료죠. 1번 국세청 자료. 자, 상호 필요 없고 한 건 얼마 쓰셨냐면 322만원. 322만원. 실손 없죠? 내리고. 자, 그 다음에 또 F2 류진. 예. 자, 1번 국세청 자료 한 건. 자, 얼마 썼냐면 152만원. 152만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의료비 다 됐어요. 의료비 중에서 안 되는 거 뭐예요? 성형, 미용, 건강증진 이런 건 안 되죠. 그래서 항상 요 표를 외우셔야 돼. 이거 아니고 이거 의료비 안 되는 게 미용, 성형, 건강증진 의약품, 간병비 이런 거는 의료비 공제가 안 된다. 아시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의료비까지 했고 이제 신용카드 이렇게 많아. 어쨌든 시험지 보면서 입력을 같이 할게요. 신용카드. 자, 신용카드 칸이 있죠? 여기 사람별로 쭉 있어요. 자, 첫 번째 류선재.
류선재 여기죠. 신용카드 쓴 게 2,652만원 해주면 되고. 자, 류선재.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류선재 현금 영수증이에요. 류선재 현금 영수증 여기죠. 125만 2천원 해주면 되고. 자, 류선재 끝. 임솔. 자, 임솔 체크카드. 임솔 누구예요? 배우자. 될까요? 안 될까요? 잠깐만요.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신용카드 쭉 있는데 임솔은 아까 뭐였어요? 소득이 있잖아. 소득이 있으면 의료비 빼고 다 안 돼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당연히 안 되지. X 이렇게. 임솔은 소득이 있어서 안 된다. 배우자. 됐어요. 그 다음에 뭐 안현주 그쵸? 여기 어머님인데 당연히 되겠죠. 자, 이어서 입력할게요. 자, 안현주 클릭하시고 안현주님이 뭐 썼어요? 어디 갔어? 안현주님 자 신용카드 602만원 신용카드네 신용카드 안현주님 602만원 이렇게 그 다음에 다 됐네요. 자 그러면 신용카드는 다 끝났어. 그 다음 뭐 한대요? 기타 연금저축 연금저축 여기 연금저축 자 여긴 퇴직연금이고 연금저축 여기에요. 2번에서 해야 돼요. 클릭하면 또 보이시죠? 개인연금저축이 있고 그냥 연금저축이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연금저축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연금저축 선택하시고 자 코드에서 F2 삼성생명보험이네 그죠? 삼성생명보험 자 계좌번호가 써있죠? 153-05724-73285 엔터 납입금액 180 이렇게 해주면 자, 입력이 다 끝났어요. 자 입력은 다 끝났죠. 자 일단은 이제 마무리를 할 거예요. 자 마무리는 어디 가서 하냐면 여기 연말정산 입력 여기 돼 있단 말이에요. 연말정산 입력 들어가 보면 빨간색으로 돼 있고 막 돼 있단 말이에요. 마무리는 뭘로 하냐? 자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누르세요. 예스 하면 이게 이제 계산이 다 되는 거예요. 막 계산을 해서 여기 쭉 넣어주죠. 그러면 끝이에요. 자 여기까지.